반갑습니다. 마음 특강, 이제는 마음이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NLP 기법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기 최면의 한 방법으로서 NLP의 원리와 방법, NLP의 원리와 기법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NLP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봤고, 또 NLP의 기법들 중에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자기 최면의 원리로서 사용하기 좋은 연합, 어소시에이션, 연합과 앵커링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실습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 그때 했던 그 앵커링의 기법, 기억하시는지, 또는 그때 하셨다면 아직까지 그것이 유효하게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14년 전에 NLP를 처음 배울 때에, 처음 공부할 때에, 저는 캐나다에서 이걸 공부했는데요. 할 때에 그때 실습했던 앵커링 기법이 아직까지도 살아있고 아직까지도 저한테 적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쓰임새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나 기법이 있어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활용하지 않으면은 잊어지고요, 또 효과가 없어집니다. 용불용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전하고 진화하고, 또 사용 안 하면 또 퇴화하거나 없어지는 그런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제가 이 본 방송에서 쭉 소개하는 여러 가지 원리나 기법들, 그냥 일과성으로 듣고 넘어가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도움 되지만, 이왕이면 이제 중요한 기법들 여러분이 같이 따라 하시면서 활용을 계속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관련되는 책자를 사서 좀 더 읽어보시고, 또 그것으로 또 부족하다면 관련되는 세미나나 강좌에 직접 참석하셔서 또 교육도 받으신다면 더 좋으시겠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소개를 했지만, 이 연합에 반대되는 개념이, 연합에 반대되는 것이 바로 분리라는 겁니다. 분리. 연합이 이제 association이라 그랬는데, association. 분리는 이제 dissociation입니다. dissociation. 연합은 몰입하는 것이고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하면은 태극기가, 대한민국 하면 무궁화가 생각나는 것이 그렇게 연결되고 연합입니다. 맛있는 음식 생각하면 입에 침이 돌고 연합되는 겁니다. 빨간불 하면은 멈추고, 파란불 하면은 가고, 다 연합되는 거라 그랬죠. 자, 오늘은 그 반대되는 거예요. 분리입니다. 분리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과 분리는 정반대 되는 원리요,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긍정적이고 기분 좋고 행복하고,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정서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기억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을 끌어들일 때는 연합의 원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 그게 연합이에요. 지나간 일이지만 이왕이면 안 좋았던 일보다 좋았던 일, 내가 성공했던 일, 내가 잘했던 일, 인정받았던 일, 뭔가 이룩했던 일,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고 그런 쪽에 내 마음을 담아두면 그런 생각이 자주 나면서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작용을 하니까 나는 기분 좋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이게 이제 연합의 원리라면, 이번에는 안 좋은 것, 안 좋은 어떤 기억들, 안 좋은 경험들, 스트레스적인 상황,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빠져들면 안 되죠. 빠져들면 안 돼요. 분리하고 떨어져 나와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불안증, 공포증, 우울증, 강박증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연합이 잘 되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난 뭐만 보면은 무서워. 뭐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려. 어떤 상황만 가면 진땀이 나. 어떤 상황만 가면은 그냥 뭐 화가 나. 지난주에 제가 알레르기 이야기 했습니다. 난 절대 그거 못 먹어. 난 절대 그런 거 가까이 못 가. 왜? 보기만 해도 먹기만 해도 가까이 가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몸이 가렵고 눈물이 나고 이런 분들은 대단히 예민하시고 성격적으로 민감하시면서 또 여린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연합이 잘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분리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분리 연습을. 어떤 분은 애완동물, 대부분의 분들이 애완동물을 굉장히 귀엽게 사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또 가끔 어떤 분들은 진짜 귀엽게 보이는 강아지조차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단 말씀입니다. 또 심지어 우리가 그 역이나 광장 같은 데 넓은 곳에 가다 보면 쉽게 만날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는 비둘기도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여름에 보통 많이 날아다니는 파리나 모기조차도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떠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레르기 예를 들었습니다. 뭐 먹는 음식을 중심으로 예를 들었지만 또 어떤 알레르기가 있습니까? 햇빛 알레르기. 바깥에 햇빛 있는 곳에 가면은 피부가 가려워지고 벌겋게 달아오는 햇빛 알레르기.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이와 같은 그 찬 공기나 이런 것에 접촉하는 순간 재채기 나고 콧물이 나고 목이 가렵고 뭐 등등 이름하여 이제 찬 공기 알레르기. 그 외에 우리 여성분들 뭐 가끔 있으시죠? 금속 알레르기 해갖고요. 뭐 금이나 은 같은 것 아니고 뭐 이미테이션이나 뭐 다른 걸로 했을 때 금속성이 내 몸에 닿는 순간 가려워지고 진물이 나고 그래서 뭐 귀걸이 목걸이를 아예 못 하거나 뭐 하더라도 잠깐 하고 안 해야 되지. 좀 있으면 가려워지고 그래서 심지어는 혁대 벨트 말이죠. 혁대가 이제 피부에 닿는 것도 굉장히 그 가려움을 유발하는 이른바 금속 알레르기. 봄만 되면 뭡니까? 봄만 되면은 꽃가루 알레르기, 먼지 알레르기, 먼지 알레르기.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것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연합이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연합이 잘 되는 것. 물론 나 연합 안 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의식이 아니고요. 무의식 차원입니다. 무의식 차원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 무의식 속에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알레르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또 의학적으로 설명할 부분도 있겠지만 의외로 의학적으로 이 알레르기가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거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무의식이 그렇게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개입돼서 쉽게 연합되는 그것 때문입니다. 공포증 있죠. 공포증. 대인 공포, 대인 불안 공포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말이 잘 안 나온다. 이 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사람들 앞에서 낭패를 당했거나 창피를 당했거나 또 초등학교 때 발표하다가 실수해갖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거나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거나 이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설사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무의식 속에서 사람에 대한 불안, 많은 사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을 이제 생기게 한다는 거죠. 고소 불안 공포 있죠. 높은 곳에 가면은 무서워서 못 올라갑니다. 뭐 건물이 뭐 아파트 건물 같은데 3층만 가도
창문 바깥으로 못 보는 분이 있어요. 심지어 육교를 못 지나가는 분이 계세요.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올라가는 분이 계세요. 뭐 제법 있습니다. 고소, 높은 곳. 그다음에 좁은 방 같은데 문 닫아놓고 혼자 못 있는 분이 있어요. 그게 항상 문을 열어놔야 돼요. 심지어 제가 상담한 사람들 중에는요, 심지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여성인데 화장실도 가면 문을 조금 열어놔야 돼요. 그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그것도 전문직을 가진 전문직의 여성인데요. 화장실 가더라도 항상 좀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화장실 가는 일이 신경 쓰인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이 닫힌 공간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폐소 공포라 그럽니다. 또 백화점 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끌고요. 또 뭡니까? 뭐 지하철이나 버스 사람들 많이 탄 그런 곳에 가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막 공포스러운 느낌을 느끼는 수가 있어요. 이름하여 폐소, 갇힌 공간. 그런 사람들 많이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연합되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되기 때문에. 무의식입니다. 무의식. 무의식으로 연합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기는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모든 중독증도 따지고 보면 연합의 결과입니다. 알코올 중독, 담배를 못 끊는 분들 담배에 깊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가 헤어나지 못하는 분 도박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서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의식하고 의식하고 싸우면 의식이 집니다. 작심삼일 그랬죠? 작심삼일 그랬죠? 그렇지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무의식 힘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하고 좋은 NLP의 원리자 방법이 바로 분리입니다. 저는 NLP의 전문가로서 또는 최면의 전문가로서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거나 저한테 도움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아까 말씀했던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공포, 불안 때문에 고통받는 분 참 많습니다. 강박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박증도 연합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강박증, 그 외에 뭐 심지어 완벽증, 또 더 심한 이런 등등 케이스 그런 것 때문에 고통 뭐 참 많은데 전부 따지고 보면은 내부적으로 무의식 속에 들어가면 다 연합되는 것인데 이 분리라는 이 원리 갖고 아주 많은 효과를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남은 우리가 이 전체 마음 특강이 24강까지 일단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고통 겪는 고통의 종류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것들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기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마음이 여립니다. 말하자면 심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하다 말씀입니다. 마음이 여리고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민하고 민감해요. 센시티브하다. 그래서 외부의 다른 것에 영향을 잘 받아요.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잘 받고 어떤 상황과 사건에 영향을 잘 받고 또 자기가 했던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잘 받고 그것이 바로 나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흔들린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감정이 작동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용한 호숫가에 돌을 하나 떨어뜨리면요 퐁당 하면서 파문이 일어서 퍼져 나갑니다. 조용한 호숫가에 돌 하나가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딱딱하게 굳은 땅에 돌 던져봐야 돌 떨어지는 소리가 나지 땅이 흔들리는 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굳어있는 세면 바닥 위에 돌을 던져도 떨어지는 소리 나겠지만 세면 바닥은 조금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 알레르기가 심하다, 공포증, 불안증,
심지어 결벽증, 완벽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마찬가지입니다. 각종의 그런 증상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빙의라고 하는 그런 증상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의 모든 이거의 공통점으로 저는 항상 이분들은 마음이 여리고 약하고 예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돌 떨어지는 그것에도 영향을 받아서 파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착해요. 법 없어도 살 정도로 여리고 착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남한테 해꾸지 못해요. 그 대신에 남한테 싫은 소리 듣거나 남으로부터 해꾸지를 받으면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것에서 항의 한마디 잘 못하고 대꾸 한마디 잘 못하고 싫다 소리 잘 못하면서 고통과 피해를 그대로 당하면서 혼자서 쏘가리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훈련이 뭐냐면 분리훈련이에요. 그래서 돌이 떨어지더라도 파문이 일지 않고 안정된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앵커링 설명하면서 배가 바다에 정박할 때 내리는 닷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닷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서 돼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배는 그 어느 반경 내에서는 일렁거리겠지만 떠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닷이 없으면 떠내려가겠죠. 긍정적 앵커링이 돼 있어야 되고 부정적 앵커링이 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부정적 앵커링이 돼 있을 때는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벗어나는 핵심 원리와 방법이 바로 분리입니다. 자, 연합에서는 가까이 가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몰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더 선명하게 떠올리고 더 밝게 더 크게 그랬다면 분리는요, 떨어지고 더 작게 더 멀리 더 희미하게 이런 논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기분 나빴던 일 있습니까? 최근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속상했던 일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았던 일 있습니까? 어떤 일이에요? 언제 일이에요 그게? 떠오르죠? 아마 떠오를 겁니다. 그때 그 장면이 떠오르고 그때 여러분이 했던 말이 있다면 주변에서 당신에게 했던 말이 있다면 그 소리도 생각날 수 있고 그 장면 생각날 거예요. 어디서 생각납니까? 앞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있죠, 그죠? 얼마나 크기의 모습으로 떠오릅니까? 어떤 색깔로, 어떤 모습으로 떠오릅니까? 선명해요? 밝아요? 환해요? 가까워요? 좋습니다. 이제 그 장면을 뒤로 이렇게 밀쳐보십시오. 생각으로. 그 장면을 뒤로 밀쳐보십시오. 아니면 내가 뒤로 물러선다 생각하십시오. 내가 뒤로 물러선다. 아니면 그 장면이 더 앞으로 밀쳐진다. 10m 앞으로? 20m 앞으로? 100m 앞으로? 1000m 앞으로? 자, 1000m 앞으로 떨어져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1km입니다, 1km. 1km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면 그게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장면이 점점 작아지고, 멀어지고, 희미해지고, 작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하, 나중에 되면 보이지 않게 되죠. 그 정도 되면요, 내 마음에도 점차로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적 그런 상태가 점점 작아지고 엷어지고 줄어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없어져 버리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두근거렸던 가슴 상태가 기분 나빴던 그런 느낌이 점점 작아지고 엷어지고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의 원리고 방법입니다. 자, 이 분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지금처럼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공중분리법,
이건 이제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수평으로 분리하는 방법. 그래서 제가 이런 붙이기를 거리분리법이다. 이렇게 제가 이런 붙였습니다. 거리분리법. 이 원리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 전제가 그렇습니다. 분리를 하려면 우리가 기분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고 자신감 있고 그런 것은 분리하면 안 되죠. 그런 것은 뭐 해야 됩니까? 연합을 해야죠. 연합을. 가능하면 그런 거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가능하면 선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가능하면 가까이서 받아들이고 가까이서 떠올리고 가까이서 느껴야 돼요. 그렇지만 분리는 기분 나빴던 일, 속상했던 일, 스트레스 상황, 화났던 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던 그런 일, 잊어버리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일 때는 분리기법을 적용하십시오. 우선 공정분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분리법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TV를 보시고 있거나 방청객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시면서 앉아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천장에서 내려다본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천장에서 밑으로 내려다볼 때에 저 밑에 방에 실내에 내가 앉아있다. 소파에 앉아있거나 의자에 앉아있거나 방바닥에 앉아있거나 그러면서 TV를 보고 있다. 아니면 앞에 강의하는 저를 바라보고 있다. 밑으로 내가 천장에서 내려다본다고 생각할 때 뭐 몇 미터가 될지 모르겠네요. 한 5미터가 될지 3미터가 될지 그 위에서 바라보는 그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이 됩니까? 이게 또 잘 안 되는 분이 또 계세요. 어떤 분은 금방 이게 상상이 되는데 어떤 분은 이게 뭐 잘 안 되는 분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상상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상하는 연습. 상상하는 연습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물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고 여기 컵이 있고 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어떻게 생겼어요? 색깔이 어때요? 물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보면 다 보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것을 눈을 감고 방금 봤던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TV를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TV가 어떻게 생겼고 크기가 어떠하고 그것을 눈 감고 한번 떠올려 보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이제 하면은 이게 떠오르고 상상이 돼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상상이 안 된다 그래요. 생각은 나는데 상상이 안 된다 그래요. 그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데 이제 그건 할 수 없고요. 선천적으로 어느 정도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상이 잘 안 되는 분들도요, 연습을 자꾸 하면요, 조금씩 선명하게 상상이 됩니다. 어쨌든 천장에서 나를 내려다볼 때 저 밑에서 앉아있는 내 모습이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아마 보일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일단 분리에 대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거울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거울 앞에 서면. 여러분이 혹시 그 거울 앞에 서서 웃어보면 어떨까요? 거울 앞에 서서 웃어보면 자기가 거울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본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은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거울 앞에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속상할 때 거울 앞에서 속상하십시오. 좀 웃길 거 아니에요? 막 눈물이 막 나고 엉엉 우는 이 모습을 거울 앞에서 하시고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울 수 있을까요? 이미 분리가 된 거예요. 막 화가 날 때 거울 앞에서 화를 내십시오. 분리가 계속 화가 날까요?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그때 거울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우리 여성분들 거울 늘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얼른 거울 꺼내십시오. 얼른 거울 꺼내서 화날 때 보십시오.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울이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괜찮아요. 레몬이 내 앞에 없어도 맛있는 음식이 없어도 입에 침이 나지 않습니까? 어째서 침이 납니까? 상상. 앞에 어느 시간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뇌는 착각을 잘해요. 우리 뇌는 착각을 잘해서 내가
생생하게 상상할수록, 리얼하게 상상할수록 우리 뇌는 착각을 한다. 그래서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진짜인 것처럼 반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울 없지만 내가 거울 앞에 있다 생각하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이미 나는 거울 효과를 보는 거예요. 이 거울 분리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울 분리 기법. 근데 그 원리를 계속 응용하면 되는 거예요. 거울에 비쳐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내가 스트레스 잔뜩 받아 있을 때 거울에 비친 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보시자고요. 그게 된다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좀 가라앉아요. 좀 밋밋해집니다. 좀 무뎌져요. 좀 덤덤해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연습 좀 하시면 됩니다. 자, 공룡분리 다시 갑니다. 그래서 천장에서 내려다 볼 때 저 밑에 내 머리 위에 모습이 보이죠. 어깨 위에 모습이 보이겠죠. 그리고 실내 모습도 밑으로 보이겠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비행기 높이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비행기 높이로.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비행기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바로 창문가에서 바로 밑으로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창문가에 앉지 못해서 뭐 직접 보지는 못했다 이런 분도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비행기 밑으로 보았던 그런 장면 생각하셔도 됩니다. 서울 시내 비행기에서 서울 시내는 내려다본 적 있으세요? 예, 뭐 많은 분들 그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어때요? 저 밑으로 한강이 내려가는 한강이 흘러가는 거 보이죠?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가 있는 게 보이고 국회의사당이나 63빌딩 서 있는 게 저 밑에 그런 경험. 그 다음에 강변을 따라 펼쳐져 있는 뭐 올림픽 도로라든지 고속도로 등등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서울타워, 남산에 있는 서울타워에서 보는 풍경 좋습니다. 63빌딩에서 보는 풍경 좋습니다. 아니면 높은 빌딩에서 그런 것들을 상상하시는. 그래서 비행기 높이 위에서 지금 나를 한번 앉아서 TV를 보거나 내가 뭘 하고 있는 장면을 내려다본다면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모습이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이죠. 비행기에서 밑으로 보면요. 자동차가 뭐처럼 보여요? 장난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집이나 아파트가 성냥감 세워놓은 것처럼 성냥감 세워놨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보입니까? 개미처럼 작게 보이겠죠. 그것에서 개미처럼 작은 것이 엉엉 울고 있다면 보일까요? 개미처럼 작은 사람끼리 막 싸우고 있다면, 찢고 뽑고 싸우고 있다면 그게 보일까요? 스트레스 받아 있는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러면 또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비행기 높이 10배로 올라가 보십시오. 비행기 높이로 10배로 올라가면 저 밑으로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실제로요, 비행기 타고 이제 밑으로 보면 많은 경우에 구름이 껴 있어요. 구름이 껴 있어서 밑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보인다 하더라도 멀어갖고 희미하게 보이거나 막연하게 보여요. 비행기 높이 10배까지 간다면 진짜 안 보이겠죠. 그리고 또 더 높이 올라가서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에 가서 지구를 보자 말입니다. 지구. 우리가 달을 보듯이 지구를 보자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구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보이는가? 대한민국 속에 어느 지역에 그곳에 있는 어느 집에 그곳에 그 집 안에 있는 어느 방에서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 모습 보자고요. 찡그리고 TV를 보는지 웃으면서 TV를 보는지 화를 내면서 누구하고 싸우면서 TV를 보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자, 이게 공중분리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그대로 이제 자기 최면의 원리로 활용할 수 있으며 치료의 원리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치료의 원리로. 화나는 일, 속상한 일, 슬픈 일, 기분 나빴던 일, 그 상황,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지금 그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지금 누가 나한테 막 야단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막 불안하고,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 몸에서 식은땀이 나는 같은 그런 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분리해야 되죠. 얼른 비행기 높이 올라가십시오. 얼른 비행기 높이 올라가서 그 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그 밑에 그 장면을 본다 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저 밑에서
내가 뭐 어떤 사람하고 뭐 하고 있는데 뭐 하는지, 개미들이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벌써 내 그 부정적 정서, 기분, 감정이 엷어지고 좀 무뎌지고 덤덤해집니다. 이런 것을 이제 심리학에서는 탈감이라고 그래요. 탈감. 민감 반대예요. 민감은 어떤 감정에 빠지고 감정에 영향을 받아서 감정이 동요하는 것이 민감 상태예요. 탈감은 그 감정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탈감이 되면요, 감정을 안 느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도 그냥 뭐 그러냐 하는 식으로 나는 동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동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실패를 해갖고 막 속상하다면 나는 연합된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해도 덤덤하다면 나는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건 탈감이 된 거예요. 이게 분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내가 속상함으로써, 내가 화가 남으로써, 내가 슬픔으로써 어떤 일이 더 좋게 된다면 우리는 속상해야죠. 기분 나빠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일들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속상하건 말건 그 일은 그 일대로 흘러간단 말씀입니다. 내가 자존심 상했건 안 상했건 상관없이 그 일은 흘러간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감정 때문에 내가 힘든 만큼 그 일이 잘 풀리면 내가 힘든 것이 가치가 있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일은 상관없이 굴러간다면,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 느끼고 내가 기분 나빠한다면 내만 손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을 알지만 그것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내 감정은 그렇게 따라가니까. 왜 그러냐면 바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의식을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조절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공정분리기법이라는, 예를 들어 분리기법이라는 이런 방법을 내가 연습해서 필요할 때 바로바로 적용하고 써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무의식까지도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경계통 중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신경이라는 게 뭡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움직이는 신경이라는 뜻입니다. 그중에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맥박은 뜁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위장의 소환이 이루어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은 깜빡이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숨은 마시고 쉬고, 이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 이걸 신경 써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 깜빡이는 것을 신경 써야 되고, 숨 쉬는 것을 신경 써야 되고, 소화시키는 것을 신경 써야 되고, 그럼 못 살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거나 생겼거나 그건 뭐 모르겠지만은 참 묘한 존재죠.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게, 이게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게 바로 무의식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못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감정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바로 분리기법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기분 나빴던 일, 속상했던 일, 화났던 일, 자존심 상했던 일, 이런 부정적인 경험,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기억들 있다면 분리하십시오. 아까 말씀한 대로 비행기 높이에서 그런 나를 내려다보고, 속상해하는 나를 내려다보고,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비행기 높이 10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서 지구를 작은 공처럼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또 더 멀리 가서 지구가 점처럼 보인다 생각하고 또 더 멀리 가서 지구조차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우주 공간에서 별들만 총총히 빛나는 그런 장면만 생각해 본다면, 그게 제대로 된다면 이미 나는 완벽한 탈감이 된 상태에서 부정적 감정이나 기분 이런 것들은 이미 내한테서 벗어 떨어져 나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앵커링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앵커링을 하면서 심호흡을 곁들이세요. 항상
심호흡 곁들이면 갑자기 기분 좋았던 장면, 갑자기 행복했던 장면, 갑자기 어떤 개그맨의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표정 그것이 확 떠오르면서 나는 한순간 기분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눈을 뜨고 다시 기분 나빴던 그 일을 생각해 보면요. 이상하게 그 일이 생각 안 나거나 그 일이 생각나더라도 막연하게 생각나거나 또는 생각은 나지만 기분은 더 이상 나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을 컨트롤한 꼴이 되죠. 내가 내 기억을 컨트롤한 꼴이 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항상 제가 말씀하듯이 개인차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잘 되는 분도 있고 또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경우는 TV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할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뭐 계실지도 몰라요. 방송이라는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새겨들으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스스로 문제에 한번 적용시켜 본다면 진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레르기에 적용되는 예를 한번 말씀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알레르기 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복숭아 알레르기가 참 많습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복숭아 과일이 이제 이게 복숭아라 칩시다. 복숭아라 칩시다. 복숭아가 있는데 이제 이 민감한 사람들 생각만 해도 벌써 막 가려워지고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비행기 높이 위에서 복숭아를 본다 생각하십시오. 비행기 높이 위에서 저 밑에 복숭아가 있다 생각하십시오.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겠죠. 당연히 안 보이겠죠. 비행기 높이에서 저 밑에서 내가 복숭아를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생각하는 순간 막 가려워지는 정도로 심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가 확실하게 돼야 돼요. 분리가 확실하게 된다면 저 밑에서 나와 같이 생긴 어떤 사람이 복숭아를 바라보고 있다. 먹는다까지는 진도가 너무 빠를 것 같네요. 바라보고 있다. 조금 더 된다면 손에 들고 있다. 그게 좀 더 된다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만지고 있다. 그게 좀 더 된다면 이제 먹고 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 나는 지금 비행기를 타고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상상되고 이것이 확실하게 느낌으로 와야 돼요. 그게 좀 그렇게 될 듯 한데 또 올라온 다음에 이번에 비행기 높이 10배로 올라가는 거야. 비행기 높이 10배로 올라가서 또 그 장면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또는 우주 높이 우주 공간에 가서 지구가 공처럼 작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에서 했던 앵커링을 쫙 하는 거예요.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더 이상 이제 복숭아가 나한테 주는 마음의 파문 그게 더 이상 없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탈감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된다면 물론 지금까지 하는 이런 작업들은 눈을 감고 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는데 눈을 떠서 다시 이번에 복숭아를 생각한다면 전에는 복숭아 생각하는 순간에 확 다가오는 느낌이었다면 이제 이 과정이 제대로 반복된다면 제대로 참 적용된다면요. 복숭아 생각에도 막연하게 생각납니다. 더 이상 이게 나한테 확 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복숭아는 복숭아일 뿐이야. 그냥 바람이 불 뿐이야. 그냥 비가 올 뿐이야. 그냥 내가 시험을 잘 못 쳤을 뿐이야. 그냥 내가 그때 발표를 잘 못했을 뿐이야. 그냥 그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싫은 소리 들었을 뿐이야. 그랬어요? 뭐 그랬단 말이지 뭐. 그랬어요? 뭐 그랬단 말이지 뭐. 그래서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지 뭐. 그렇다 말이니까. 이 정도 경지가 돼버리면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나 알레르기나 이런 게 없어지죠. 물론 아까도 말씀했듯이 제한된 방송 공간,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 드리고 기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저한테 지도를 받거나 직접 저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가이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막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제대로 실습하고 제대로 적용한다면요, 정말 놀랄 정도로 무의식에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 자율신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율신경을 컨트롤하고 무의식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런 정도 이름하여 자기 최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거리분리는요, 거리분리는 그런 상황을 10m 앞에서 보고 100m 앞 떨어져서 보고 1000m 떨어져서 보고 10,000m 떨어져서 보고 10만 m 떨어져서 보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같은 원리입니다. 되게 이제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소위 고소공포나 불안이 있는 분들은 공중 올라가는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공중으로 올라가라 하지 말고 그 장면을 100m 앞에서 보십시오. 그 장면을 1000m 앞에서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만약 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 효과로 탈감이 되면서 좀 왠지 무뎌지고 남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농담이지만요, 우스갯소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강 건너 불구경하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 싸우는 거 구경하기. 이제 격투기 보십시오. 격투기 뭐 레슬링을 하거나 권투를 하거나 할 때 더 쳐 그러지 않습니까? 응원할 때 더 세게 쳐 높여버려 뭐 응원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상대가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배우자라면 더 쳐 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이제 연합과 분리의 차이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기 재밌어요. 와, 불 잘 탄다. 바람아 더 불어라 그러겠죠. 바람이 불어서 불은 더 잘 핥답니다. 그렇지만 그 집이 내 집이라면 어떨까요? 그게 연합과 분리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것은 빨리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부정적인 것은 꼭 TV에서 격투기 하는 것을 내가 보듯이 그렇게 보고 더 멀리 떨어져서 우주에서 보듯이 하고 10,000m 멀리 떨어져서 보듯이 하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일 때는 가까이 확 가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그것만 잘해도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NLP 기법, 분리 기법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사실 다룰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